I've been dreaming all night, bringing me some inspiration. Never meant to love no one. Love.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안입니다. 오늘은요,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릴 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오늘은 약간 얇으면서 수분감이 많고 투명한 베이스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얼굴에 붉은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제품으로 먼저 붉은기를 좀 자연스럽게 가려주도록 할게요. 곧 그날이라고 또 티를 내는 나의 트러블들. 퍼프 사용해줄 건데요. 이거 물에 지금 적셔왔어요. 엄청 커졌어요. 이걸로 해볼게요. 이제 얼굴에 트러블은 잘 안 나는데 트러블이 났던 상처가 너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 어릴 땐 진짜 빨리 없어졌었는데. 벌써 2021년이 끝나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미쳤어. 시간이 너무 빨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살 먹기까지.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됐으면 했는데 어른 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있죠. 네, 이렇게 그냥 붉은기를 좀 자연스럽게 조금 눌러줬고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이 제품 사용해 줄 건데요. 이거 제가 유트루님 영상 보고 구매한 건데 너무 좋아 보여서 전부터 구매를 하고 싶었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메이크업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깔아줄게요. 보면은 완전 수분감 엄청 많은 그런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게 매장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손으로 바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으로 바르는 걸 싫어하니까 퍼프로. 진짜 수분감이 엄청 느껴지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얇아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지 모르겠네요. 와, 진짜 수분감이 엄청 느껴진다. 거기다가 이 퍼프도 물에다 적셨잖아요. 그래서 더 수분감이 느껴진달까? 뭐 파운데이션 베이스 제품은 조간회가 엄청 잘하니까 제품 좋은 건 말하기 입 아플 정도죠. 이게 전에도 느꼈지만 이게 퍼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간회 쿠션 퍼프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왜 손으로 바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밀면 때처럼 밀리거든요. 왜 손으로 바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약간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밀착력이 막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컨실러 사용해줄게요. 좀 위에 얹어놓을게요. 이 정도 이렇게 올려서 피팅되게 놔두고요. 그리고 립밤 발라줄게요. 뮤드 제품 이번에 나온 건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되게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립밤. 그리고 착색도 심하지 않아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놓으면 입술 온도에 따라서 녹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암냠냠냠 해보면 되게 수분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피팅이 됐으면 펴줄게요.
이렇게 해줬고요.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이번에 제가 요 쿠션 다시 구매했거든요. 아니 열고 닫는 부분이 원래 딸깍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자석으로 바뀌면서 원래 쓰던 케이스에 리필이 호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케이스를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다시 구매를 하고 제가 원래 2호를 썼었는데 가장 밝은 1호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엄청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쪽 부분들을 밝혀줄까 고민이 되는데 지금도 되게 깨끗한 느낌이긴 한데 한번 얹어볼까요? 아 괜히 얹었다가 안 예쁘게 표현될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한번 써보고 싶어서. 제가 이 쿠션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인생 쿠션이에요, 인생 쿠션. 얼마나 하얀지. 역시 이 촉촉한 수분감. 너무 좋아. 밝긴 한데 엄청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닌? 거의 그냥 조금씩 발랐고요. 윤곽 넣어줄게요. 눈썹, 먼저 브로우 파우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바리맨 잡으러 경찰서 간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한 5년 전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친한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놀다가 새벽 3시 좀 넘어서 거의 4시 다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빌라 살 때였는데 필로티 구조의 빌라 살았었어요. 1층이 주차장으로 된 그런 빌라에 살았었는데 거기 현관문까지 이제 같이 가서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여자들이 막 10시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또 많잖아요. 또 이제 1층에서 택시 기다리면서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저기 대각선 쪽에 어떤 남자분이 나와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엄청 어두웠는데 새벽이고 그늘까지 져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빨간 불빛이 보여서 아 담배 피러 나왔나 보네? 하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냥 괜히 눈길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촉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런 촉이 좀 좋거든요. 괜히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동생한테 들어가서 기다리자고 하고 이제 제가 막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뒤에서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오셨다고요? 어디쯤이세요? 막 이러면서 막 통화를 하시는 거여서 아, 택시가 와서 통화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후다다닥 누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있었는데 일단 눈썹? 방금 그 언니가 계속 보던 곳에서 어떤 남자가 뛰어와가지고 바지를 벗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래서 뭔 소리야? 진짜? 이랬더니 진짜래요. 근데 뭔가 저도 이상한 촉을 받았고 동생이 그런 걸로 거짓말 칠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해 그럼 이걸 어떡해?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택시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동생을 보내고 저는 바로 그 택시가 출발하기도 전에 바로 후다다닥 들어가가지고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그 사람이 밖에서 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제가 불을 켜면 제가 몇 층에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뭔가 그걸 알아서 쳐들어올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도 못 켜고 핸드폰 플래시 켜고 이제 조용히 집에 들어갔죠. 그래서 계속 동생이랑 카톡으로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일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경찰을 불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12를 눌러서 신고를 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막 너무 무서워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바바리맨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우리를 목표로 삼아서 와가지고 짠! 이렇게 보여주고 간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경찰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좀 젊은 분이셨고 한 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또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뭔가 아빠처럼 더 걱정해주고 품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도 우산이었어요. 제가 막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너무 무섭다. 우리 집에 쫓아오면 어떡하냐.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너무 무섭다. 제발 좀 잡아달라 이랬는데 아빠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이 비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자범들은 간이 작아서 큰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행위만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한테 이런 얘기가 맞는 건가? 그리고 이 범죄자가 어떻게 더 큰 일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남의 얘기처럼 아가씨가 너무 오바하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눈도 안 쳐다보고 막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저씨가 딸이 있으시다면 그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말하실 거냐고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겠죠. 딸이 그런 일 겪으면 화가 나겠죠. 저는 한 번도 뭐 경찰서를 가보거나 뭐 이렇게 경찰을 부른 적도 없고 막 기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경찰분들 작은 일에는 잘 신경 안 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봤었는데 그래도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딱히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뭔가 그게 진짜 너무 현실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경찰분들한테 여기 CCTV 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CCTV가 또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 1층에 있는 차주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블랙박스라도 찍힌 게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알았다 하고 이제 가셨어요. 거의 한 새벽 6시가 돼가지고 이제 늦게 잠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 경찰분들이 그 차주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블랙박스를 당연히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연락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그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오셨던 경찰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근무하는 경찰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보고를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한 거죠. 제 사건을. 그래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랙박스도 수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차주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전화를 해서 블랙박스를 혹시 볼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때 막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블랙박스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확보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경찰분들을 불렀어요. 이제 다른 경찰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젊은 분 한 분이랑 좀 나이가 있으신 분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막 되게 억울하다면서 막 화를 내면서 거의 울먹거리면서 막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퇴근을 하실 수가 있냐고 내가 겪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거냐고 제가 너무 흥분을 하니까 막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 별일 아닌 게 아니죠 막 하면서
아, 되게 무서웠겠네요 이러면서. 저는 또 단순하니까 또 그거에 좀 이렇게 풀려가지고 아, 제발 좀 잡아달라고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서야 이제 조서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서 맞나? 그 육하 원칙으로 쓰래요. 그래서 막 육하 원칙으로 쓰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잡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섀도우 베이스로 요거 발라줄게요. 근데 저는 기대도 안 했던 게 어쨌든 CCTV도 없고 블랙박스 자료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좀 포기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는 그냥 안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고 한 몇 주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이제 파출소에서 진짜 이제 그 큰 경찰서 있잖아요. 막 강력반? 강력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큰 경찰서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 바바리맨이 그쪽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 부근에서.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좀 와달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경찰서로 갔죠. 오, 근데 영화에서 보던 진짜 그런 큰 경찰서더라고요. 근데 경찰분들은 두 분이서 움직이시나 봐요. 거기서도 이제 두 분이서 저랑 이제 막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거기 가서도 너무 경찰분들한테 실망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때 있었던 일을 또 다 물어보셔서 상황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가 며칠 지났을 때일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한 5년 전 일이라서 제가 텀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두 분 중에 약간 조금 더 직급이 낮으신 것 같은 그런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 바바리맨 피고 있던 담배가 뭔지 알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시간이 새벽 4시였고 얼만큼 떨어진 빌라였고 그 빌라 구조도 설명했고 너무 컴컴해서 잘 안 보이는데 빨간 불빛이 보여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걸로 추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어떤 담배였는지 알아보겠냐고 물어보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현미경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이 2.0이어도 그 거리는 안 보이거든요. 아니 바로 옆에서 본 거여도 그 담배가 무슨 담배인지 모를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모르죠. 그렇게 새벽 시간대 엄청 어두웠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데 제가 무슨 담배를 피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조금 더 직급이 높으신 경찰분이 막 그분을 혼내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걸 물어보라면서. 가지고 나 일단 엄청 실망했어요. 겁나 실망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지? 하면서. 아니 그 담배를 물어보는 게 그 자리를 가서 담배들을 수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그게 있겠냐.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수거를 하셨어야지. 지금 청소 이미 다 했을 거다. 그거 어떻게 찾냐. 제가 막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또 막 너무 실망을 하고 뭐 잘 잡아보겠다고 하면서 뭐 찾으면 연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경찰서를 나왔죠.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그러고 나서 또 몇 주가 지났을까? 갑자기 이제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놈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CCTV를 확보했는데 보내줄 테니까 그놈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여러 개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무슨 엘리베이터 아니었는데 다 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 나 진짜 눈이 썩는 줄 알았어. 아니, 그거를 왜 나한테 보내지? 그 중요 부위는 이렇게 자르고 보내면 안 되는 건가? 정말 모자이크 하나 없이 그냥 보낸 거야. 아니, 근데 그 사람도 진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엘리베이터에서 옷을 다 벗고, 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지금 누군지도 알고 얼굴도 알고 하는 거면은 이미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처음도 아니고 범인을 본 게. 아,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이 있었는데 딱 봐도 제가 처음 봤던 그 대각선 그 집에서 찍힌 게 분명한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옷을 추스르면서 뛰어가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그건 동영상이었다, 맞아. 보니까 딱 그날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렇게 짠 했던 날.
옷도 맞고 그래서 제가 본 날이 이날인 것 같다. 이 사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알겠다고 잡겠다고 잡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몇 달 동안 잡았다는 소식은 없었고 그 뒤에 저도 이사 가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모르는데 이걸로 점막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처음으로 뭔가 경찰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모든 경찰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겪었던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서 못 믿겠더라고요, 경찰분들을.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늦은 시간에 밖에 안 나가고 내가 내 몸 지켜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자기 몸을 보여주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제가 신고해서 처음으로 왔던 그 경찰분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그죠? 난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렇게 부모님의 나이가 됐을 때 내가 경찰이라면 내 자식 나이와 비슷한 아이가 피해자로 막 무서워서 막 덜덜 떨고 있으면 너무 마음 아파서 이것저것 다 도와주고 싶을 것 같은데 난 오히려 그 범죄자보다 그 경찰분한테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경찰을 하지? 그냥 되게 시간 때우는 느낌이었어요. 시간 때우려고 일하는 느낌. 그래서 그 뒤로 한참 이제 조금 늦어지는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면 그 집에 데려다 주시는 분, 어머니 두 분이서 막 이렇게 집에 혼자 가는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 계시나? 이렇게 봐가지고 죄송한데 저희 집 앞까지 혹시 같이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밤에 집에 들어올 때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사 갈 때 위치도 되게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줬으면 그 다음에 이거 가장 진한 색으로 아이라인 좀 풀어주고 음영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바바림에는 잡혔을까요? 오, 이거 짙은 색깔 좋다. 라인 풀기 되게 좋네. 오늘 눈썹이 되게 잘 그려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엄청 마음에 들어요. 히히. 음영을 연하게 조금만. 진짜 연하게. 그 다음 뷰러 해줄게요. 오늘 속눈썹이 포인트인데요. 요거 요즘에 뷰티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아이돌 분들 이렇게 바짝 깔끔하게 올라간 속눈썹을 표현해주는 제품인데 근데 이게 붙이기가 꽤나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붙여보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는 걸로 9mm랑 10mm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가운데 쪽이 길어질수록 약간 눈이 더 동글동글해 보이고 조금 더 청순하거나 귀여운 느낌이 들고 이 끝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면 고혹적인 그런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조금 더 눈이 동그랗게 보이게 가운데 부분을 길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mm를 가운데 먼저 붙이고 이렇게 양쪽을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메라야 잘 잡아줘. 이렇게 눈을 내리깔아서 이렇게 오케이. 히?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다행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 하나씩 또 10mm 한 개씩 더 붙여줄게요. 이게 약간 이 텀을 예쁘게 잘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텀이 너무 떨어져도 좀 이상하고 너무 붙어도 좀 이상한 것 같은? 뾱뾱뾱 3개 붙여줬고요. 반대쪽도 일단 3개 붙여줄게요. 끝에 10mm 하나씩 더 붙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9mm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였고요. 오, 어렵다 이거 붙이기. 버리는 게 더 많은데 붙인 것보다? 이게 떼어내면서 버려지는 게 되게 많네요. 풀 보이는 부분 붓펜으로 가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는 안 해줄 거고요. 언더도 그냥 깔끔하게 붙여줄게요. 이 언더 제품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속눈썹 붙여줬고요. 오늘 펄을 많이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을 눈 앞머리 쪽에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눈 앞머리 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요.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쌍꺼풀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까지만 해주고요. 그 다음 제품은 데이지크에서 이렇게 단지형으로 펄이 나왔는데요. 1번 제품으로 발라줄게요. 그렇지. 생각보다 입자가 작아서 엄청 튀진 않네요. 그리고 처음에 발랐던 이 펄 있잖아요. 겹살 이 가운데 부분에 조금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블러셔를 크리니크 발레리나 팝 요거 발라줄게요. 좀 이렇게 눈 위쪽으로 약간 코끝에도 핑크빛 이렇게 턱 끝에도 이 제품 사용해서 진짜 조금만 묻혀가지고 여기 이 부분 조금 더 붉은 느낌 줄게요. 좀 추운 느낌이 나나? 쉐이딩 넣어줄게요. 저 오랜만에 머리 붙일 거예요. 오랜만에 긴 머리.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입술 할 건데요. 립 라인 따줄게요. 저 입술 필러 맞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안 맞으려고요. 너무 인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목구비가 막 동글동글하고 좀 뚜렷하다 보니까 입술까지 뻥뻥해지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짐 좀 많이 빠져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처음에 해놓고 너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보겠는 거예요. 원래 입술이 좀 도톰한 편이라서 조금만 넣어도 너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래놓고 또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립. 이 제품 안쪽에 진짜 조금만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약간 베이지 핑크 그런 색상이거든요. 은은하게만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크 올리 제품 발라볼게요. 예쁘다. 오, 예쁜데? 이쪽은 여기 갈매기존? 여기 위주로.
그래야 전체 다 바르지 않아도 전체 다 바른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더 입술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아, 예쁘다! 그쵸? 색깔 너무 예쁘다. 약간 베이스는 베이지 색깔인데 핑크를 한 방울 톡 떨어뜨린 듯한 그런 제가 딱 원하던 립이 완성이 됐어요. 뭔가 아이 메이크업에 이것저것 많이 바르긴 했는데 그래도 음영이 막 진하게 들어간 건 아니라서 좀 퓨어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스타일링도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도 마무리하고 왔고요. 진짜 오랜만에 머리 붙여보는데 낯서네. 오늘 뭔가 펄땡이 낭낭한 신비로운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는데 펄이 엄청 입자가 작은 자글자글한 펄이라서 카메라에는 좀 잘 안 담기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메이크업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런 스타일의 속눈썹을 도전을 해봤는데 성공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춥잖아요.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감기도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